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몇 개의 SNS를 확인하셨나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댓글을 달고 하트를 눌렀을까요? 2022년 중국. 젊은이들의 일상은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펼쳐집니다. 웨이보, 더우인, 샤오홍슈. 이름도 화려한 플랫폼들에서 그들은 소통하고 꿈꾸고 때로는 상처받습니다. 쟁 링후아, 23세. 항저우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되는 것.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2022년 7월 13일. 운명의 그날. 쟁 링후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화둥사범대학교 대학원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거든요.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와 나누고 싶었을까요?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84세의 할아버지는 9개월째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은 쟁 링후아를 키워주신 분이었죠.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그녀는 병실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을. 그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은 분홍색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인생 최고의 순간을 세상과 나누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쟁 링후아는 샤오홍슈에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분홍색 머리를 하고 할아버지 옆에서 활짝 웃는 자신의 모습을. 할아버지께 대학원 합격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단순한 기쁨의 공유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기관 한 곳이 그녀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늙은 남자가 석사 학위를 받고 어린 여자와 결혼했다. 거짓 뉴스가 300만 번 조회되었습니다. 분홍색 머리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나이트클럽 걸. 요부. 괴물.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선의가 악의로 왜곡되는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쟁 링후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 장의 사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들은 외모로, 사생활로, 그리고 가끔은 머리 색깔만으로도 공격받습니다. 쟁 링후아의 분홍색 머리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젊음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그것은 그녀를 표적으로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마주한 집단적 잔혹함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대부분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 개의 댓글, 하나의 공유,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쟁 링후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악플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빨간 머리 괴물, 도깨비, 나이트클럽 댄서, 창녀. 단어들이 칼날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쟁 링후아는 매일 그런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허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녀와 할아버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분홍색 머리뿐이었습니다. 중국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한 편견은 뿌리 깊습니다. 보수적인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도덕적 타락과 연결됩니다. 분홍색 머리는 서구적 가치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전통을 거부하는 반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쟁 링후아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려 했습니다. 제 머리색이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만의 방식으로 젊음을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녀는 진실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순수한 관계를, 대학원 진학에 대한 기쁨을, 음악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타자 소리, 스마트폰 알림음들이 겹침. 2022년 7월부터 온라인 괴롭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잭 링후아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에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웨이보, 더우인, 샤오 홍슈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올리는 모든 게시물마다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상적인 사진에도, 학업에 관한 글에도, 심지어 할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글에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관심 받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불쌍하다. 내가 죽어야 할아버지가 편할 것 같아. 사이버 괴롭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4시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집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한 공격은 계속됩니다. 침실까지, 화장실까지,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합니다. 잭 링후아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점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새로운 알림이 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괴롭힘은 그녀의 일상을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면 패턴이 깨졌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악성 댓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음식을 보면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자존감의 추락이었습니다. 혹시 그들 말이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일까? 분홍색 머리가 그렇게 이상한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잭 링후아는 분홍색 염색을 지웠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분홍색 머리카락이 검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가식적이다. 어떤 선택을 해도 비난받았습니다. 잭 링후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머리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그냥 그녀를 괴롭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공격할 때 그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잭 링후아는 매일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웃으려 노력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꿈이었던 음악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도 손이 떨렸습니다. 2022년 7월에 시작된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8월도, 9월도, 10월도. 그리고 잭 링후아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사이버 괴롭힘의 현실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피해자의 60%는 6개월 이상 정신적 후유증을 겪습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불안, 불면, 자존감 하락입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베이징의 한 심리학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사회의 사이버 괴롭힘에는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개인의 다양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다른 것은 곧 틀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잭 링후아의 분홍색 머리는 이 집단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명백한 일탈이었습니다. 둘째, 수치심 기반 문화입니다. 서구의 죄책감 문화와 달리 동아시아의 수치심 문화에서는 체면과 명예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의 외모와 행동은 가족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특히 성적 순결성과 관련된 편견은 더욱 가혹합니다. 분홍색 머리는 문란함의 상징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곧 수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익명성의 힘입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억제 장치를 무력화시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나 혼자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 넷째, 집단 극화 현상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극단적인 의견이 더욱 강화됩니다. 잭 링후아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강화했습니다. 맞아, 저런 여자는 정말 문제야. 우리가 혼내줘야 해. 사회 정화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방관자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롭힘을 목격해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괜히 나서서 나까지 표적이 되면 어쩌지. 어차피 내가 뭘 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침묵하는 다수가 괴롭힘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잭 링우아의 경우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녀를 공격한 댓글들의 패턴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외모 비하 빨간 머리 괴물, 도깨비. 둘째, 성적 낙인 나이트클럽 걸, 창녀. 셋째, 관계 외국 할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 이 세 가지는 모두 여성에게 가해지는 전형적인 사이버 괴롭힘의 형태입니다. 플랫폼들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샤오홍슈, 웨이보, 더우인 등의 주요 플랫폼들은 키워드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우회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욕설을 다른 글자로 대체하거나 은어를 사용하거나 이미지로 만들어 올리는 방식들입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욕설이 아닌 미묘한 비아냥거림은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와, 정말 개성 있으시네요.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히읗히읗. 이런 댓글들은 기술적으로 악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2022년 말 중국 사이버스페이스 관리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사이버 괴롭힘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의 법적 정의도 모호하고 처벌 기준도 불분명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익명성의 보호막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인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그냥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욕먹는 것 정도야 뭐. 싫으면 인터넷을 안 하면 되지. 스스로 그런 사진 올렸으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이징 대학 심리학과 천비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윤리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너무 느렸습니다. 잭 링우아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법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4천 위안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결의에 찬 음악. 잭 링우아는 말했습니다. 저는 분홍색 머리를 반폭력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사회 변화의 계기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의지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혼자 두었습니다. 2022년 11월 잭 링우아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돈다. 할아버지 앞에서만은 웃어야 한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진다. 우울증은 그녀의 일상을 점점 더 깊이 침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음식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피아노조차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할아버지와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친구들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마. 인터넷 세상은 원래 그래. 선의의 조언들이었지만 잭 링우아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습니다. 잭 링우아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만은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곧 대학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손녀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링화야, 너 많이 말랐구나. 밥 잘 먹어야 한다.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잭 링우아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2022년 12월 잭 링우아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였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입은 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익명의 가해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짜 계정, VPN 사용, 해외 서버를 통한 접속. 그들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법적 절차도 느리고 복잡했습니다. 잭 링우아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과연 이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2023년 1월. 새해가 되었지만 잭 링우아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빌미로 더욱 악랄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관심 종자가 법까지 동원하네. 진짜 뻔뻔하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 이 시기 잭 링우아의 SNS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여러 번 포스팅했던 그녀가 이제는 며칠씩 침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은 2023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그 짧은 글에도 악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잭 링우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갔습니다. 1월 20일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잭 링우아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1월 22일 오전 6시 30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잭 링우아는 마지막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사랑해 주었던 사람을, 그녀의 꿈을 가장 응원해 주었던 사람을, 그녀의 분홍색 머리도 예쁘다고 해주었던 유일한 사람을. 장례식장에서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이 와주었지만 깊은 슬픔은 나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세상의 악의는 여전했습니다. 누군가 장례식 사진까지 SNS에 올리며 조롱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도 편하시겠네. 1월 23일. 잭 링우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휴대폰에는 미완성된 메모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분홍색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폭력이야말로 범죄입니다. 제가 떠나면서 이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날 저녁 잭 링우아를 찾던 친구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잭 링우아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23세의 나이에 꿈 많던 미래의 음악교사가 단지 분홍색 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괴롭힘을 당한 끝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3년 1월 23일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인터넷의 집단적 잔혹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분홍색 머리에 대한 후회. SNS에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회한. 아닙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분홍색은 범죄가 아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괴롭혔던 것은 어떤 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꿈을 가진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평범한 23세 여성이었다는 것을. 2023년 2월 19일. 잭 링우아의 친구가 샤오 홍슈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 친구 잭 링우아가 1월 23일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장난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웨이보에서 잭 링우아 관련 해시태그가 1억 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심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일부 가해자들이 뒤늦은 사과를 올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여론의 문매가 무서워서 하는 변명일까요? 잭 링후아의 죽음 소식이 알려지자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PINKUP 캠페인. 사람들이 머리를 분홍색으로 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홍색은 범죄가 아니다. 폭력이야말로 범죄다. 사이버 괴롭힘에 맞서 싸우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PINKUP 캠페인 참가자들마저 온라인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관심종자들이 또 난리네. 죽은 사람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베이징 대학교 사회학과 리민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잭 링후아 사건은 우리 사회의 깊은 병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입니다. 구조적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이 아무리 선량해도 그들이 속한 시스템이 폭력적이면 결국 폭력에 동참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간에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익명성을 악용할 수 있는 시스템. 둘째, 가해자를 제재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셋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플랫폼 정책. 넷째, 방관자들의 침묵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잭 링후아의 죽음은 중국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여러 대표들이 사이버 괴롭힘 처벌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TCL 회장 리동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버 폭력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2023년 6월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동으로 사이버 괴롭힘 처벌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정의,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 기준,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괴롭힘에 대한 가중처벌,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하지만 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잭 링후아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판바오. 짧은 영상으로 유명해진 인플루언서. 그도 온라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젊은 여성들이 외모나 행동을 이유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져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온라인에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은 없었을까요? 그냥 장난이었어. 별 뜻 없이 한 말이야.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이런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한 적은 없었을까요?